빗소리가 기왓장을 두드리던 밤이었지요. 대청마루 끝에 선 여인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젖어 축축이 늘어져 있었답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그것조차 분간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인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가 참으로 묘했지요. 원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만 아시는 사람의 말투였답니다. 저 죽었잖아요.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이더라고요. 뒤편 방문 틈으로 남편 되는 자의 눈이 보였지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전생에도 그랬고 이 생에도 그러했지요. 여인이 한 걸음 다가섰답니다. 젖은 발자국이 마루에 찍혔지요. 이번엔 물어보려고요. 여인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답니다. 왜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는지. 번개가 안채를 하얗게 물들였지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보았답니다. 여인의 눈 속에서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거울처럼 비치는 것을. 그 대답을 들으러 왔어요. 빗소리가 멈추었지요. 아니, 멈춘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 여인의 숨소리에 잠겨버린 것 같더라고요. 잠시만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제법 이름난 양반가가 있었다더라고요. 3대째 내려오는 가문에 논밭도 넉넉하고 하인도 여럿 두었으니 동네에서는 큰 집이라 불렀지요. 그 집 외아들이 24세 장가를 들었답니다. 신부는 이웃 마을 선비의 딸이었지요. 가세가 기울어 혼처를 찾기 어려웠는데 큰 집에서 먼저 중매를 넣었다더라고요. 얼굴이 단정하고 말수가 적으니 우리 집 며느리로 딱이겠구나. 시어머니 되는 분이 그리 말했답니다. 혼례날 신부는 족두리 아래로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저렇게 고분고분해 보이니 이 집 살림 맡기기 딱 좋겠어. 시키는 대로 할 상이야. 실제로 그러했지요. 며느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으며 남편의 의관을 챙기고 저녁이면 온 식구의 빨래를 삶았답니다.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았지요. 서러워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아니, 마음에 든 게 아니라 편했던 거예요. 손 아랫사람이 조용하면 윗사람은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요. 남편 되는 이는 어떠했냐고요? 그 이는 참 묘한 사람이었지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어머니께 효도하려 했고 아내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요. 다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애매하게 웃기만 했지요. 굳이 그러지 마. 어머니도 그런 뜻은 아니셨을 거야. 내가 좀 참아. 그 말들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며느리도 몰랐지요.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내가 더 참으면 되겠지. 그러면 언젠가는 뭐가 어찌 될 거라 생각했을까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게 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당장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인지 그건 나중에야 알게 되는 거랍니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났지요. 며느리는 여전히 부지런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까다로웠으며 남편은 여전히 그 사이에서 아무 편도 들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지요. 아이는 언제 가질 셈이냐?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했답니다. 송구합니다, 어머니. 송구하다는 말만 새 해째구나. 시어머니의 눈이 차가웠지요. 그 눈빛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 있었답니다. 쓸모가 있어야 걷어주는 거지. 자식도 못 낳으면 이 집에서 내 자리가 뭐겠느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남편이 방에 들어와 말했답니다.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셨지. 마음에 담지 마. 며느리가 물었지요. 서방님은 제 편이신 거예요? 남편이 웃었답니다. 그 웃음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편이 어딨어. 다 가족인데.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며느리는 한참 뒤에야 알았답니다. 나는 누구 편도 들기 싫어. 둘 다 알아서 잘 지내면 좋겠어. 나한테 뭘 바라지 마.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쓰일 수도 있더라고요. 며느리의 하루는 이러했지요. 인시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답니다. 여름이면 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피가 맺혔지요. 묘시에는 시어머니 방에 문안을 드렸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어머니? 시어머니는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요. 기분이 좋으면 그래 한마디 했고 기분이 나쁘면 늦었다고 했답니다. 실제로 늦은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사과했답니다. 송구합니다. 그 두 글자가 하루에 몇 번이나 입에서 나왔는지 나중에는 세는 것도 지쳐버렸다더라고요. 진시부터 오시까지는 집안일이었지요. 빨래, 바느질, 장독대 정리, 텃밭에 풀 뽑기까지. 점심 수라를 올리고 나면 잠깐 숨을 돌렸답니다. 그때가 유일하게 자기 시간이었지요. 며느리는 그 틈에 뒷마당 우물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면 좋겠다. 그게 전부였지요. 바라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날 동네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였답니다. 큰집 며느리 참 복도 없지. 3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없다며? 시어머니가 호랑이라던데. 며느리는 모른 척 지나갔지요. 하지만 다 들렸답니다. 집에 돌아와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더 잘하면 달라질까?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문제일까? 그때 남편이 방에 들어왔답니다. 왜 울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불편한 얼굴로 말했답니다. 울면 어머니가 또 기분 나빠하셔. 좀 참아. 그 말이 참 이상했지요. 왜 우는지 물어보면서 위로하지 않고 울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며느리는 눈물을 삼켰답니다. 그 뒤로는 울 때 방문을 꼭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지요. 소리가 새어나가면 또 누군가의 기분을 불편하게 할까 봐요. 그 집에서 며느리는 사람이기 전에 완충제였지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쿠션 같은 존재. 시어머니가 화가 나면 며느리가 받아주었고 남편이 곤란하면 며느리가 대신 사과했지요. 그러다 달아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쿠션이 찢어지면 그냥 새 것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문제는 사람은 쿠션이 아니라는 거였지요. 혼인 4년째 되던 해 드디어 아이가 들어섰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지요. 그래, 이제야 재고시를 하는구나. 며느리는 기뻤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것보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았다는 게 기뻤지요. 지금 생각하면 참 슬픈 일이에요. 자기 몸에 생긴 생명보다 남의 인정이 먼저 기쁜 삶이라니. 하지만 그때는 몰랐답니다. 그게 얼마나 뒤틀린 마음인지.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지요. 아들이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지요.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눈물이 났답니다. 이제 괜찮아지겠지. 내가 버틴 게 헛되지 않았어. 하지만 세상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니 시어머니의 관심은 온통 손자에게 갔지요. 며느리는 다시 투명해졌답니다.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아이를 안고 달래도 돌아오는 건 애 좀 잘 바라는 말뿐이었지요. 그래도 괜찮아.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돼. 며느리는 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답니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집안에 큰일이 터졌지요. 시어머니의 폐물이 사라졌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비녀와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주셨다는 은장도까지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지요. 누가 가져갔어? 이 집에 도둑이 있어. 하인들이 줄줄이 불려와 조사를 받았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혐의가 잡히지 않았지요. 그때 시어머니의 눈이 며느리에게 향했답니다. 너 혹시 내가 아니지? 며느리가 놀라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니,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겠느냐? 이 집 안방에 드나드는 건 너밖에 없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답니다. 어머니, 정말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지요. 믿어달라고? 내가 시집 온 뒤로 이 집에 없던 일이 생기더구나.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맞아. 그 말 속에는 이런 생각이 섞여 있었답니다. 설마 진짜로 했겠어? 하지만 아니라고 해도 이 집이 시끄러워지는 건 싫어. 누군가 책임을 져야 조용해지지. 며느리가 남편을 보았지요. 서방님, 저 아닙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고요. 나중에 들었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 술을 마셨다더라고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내가 억울할 수도 있어. 근데 어머니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 내가 뭘 어쩌겠어. 그 사이에서 며느리는 혼자 무너져 갔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답니다. 큰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폐물을 훔쳤대. 에이, 설마. 아니, 시어머니가 직접 그러셨다던데? 동네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지요.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터에서 며느리는 밖에 나가지 못했답니다. 나가면 손가락질이 두려웠고 집에 있으면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두려웠지요. 어디에도 갈 곳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물었답니다. 어머니, 왜 울어요? 며느리가 억지로 웃었지요.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3살배기 아이도 어머니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 작은 손이 유일한 위로였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진범이 밝혀졌지요. 집에 드나들던 떠돌이 장사치였답니다. 다른 집에서 도둑질하다 잡혔는데 그자의 짐에서 시어머니의 폐물이 나왔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 말 한마디뿐이었지요. 며느리에게는 사과가 없었답니다. 아무것도요. 며느리가 물었지요. 어머니,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피했답니다. 됐다. 지난 일 가지고 뭘 그러느냐. 남편도 마찬가지였지요. 다행이다. 오해가 풀렸잖아. 오해가 풀렸다고요. 그 보름 동안 며느리가 받은 눈초리와 수군거림, 밤마다 삼킨 눈물, 아이 앞에서 참아야 했던 서러움. 그건 누가 돌려주나요? 며느리는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구나. 그냥 시끄러운 게 싫었던 거야. 누군가 책임지면 조용해지니까. 내가 뒤집었으면 편했던 거지. 진범이 잡혔으니 이제 조용해졌으니 그걸로 된 거야.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미움받지 않아도 이렇게 조용히 버려질 수 있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는 달라졌답니다. 아니, 겉으로는 똑같았지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여전히 문안 인사를 드리고 여전히 송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눈이 달라졌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를 보면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예전에는 내 편이 되어 주었으면이라는 바람이 있었지요. 이제는 기대 자체가 사라졌더라고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미움보다 무관심이, 분노보다 체념이 사람을 더 깊이 파먹는다는 걸 그때 알았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지요. 며느리가 뒷마당에서 달을 보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다가왔지요. 뭐해? 그냥 달이 예뻐서요. 남편이 옆에 섰답니다. 요즘 왜 그래? 뭔가 이상해. 며느리가 웃었지요. 이상한 거 없어요. 아니, 뭔가 달라졌어. 예전 같지 않아.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답니다. 서방님, 응? 저한테 미안한 거 없으세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지요. 뭐가? 폐물 사건 때요. 저 억울했잖아요. 근데 서방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때 일을 왜 또 꺼내? 다 지난 일이잖아. 지나갔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대들었어야 해?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지요. 대들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아내 말부터 들어보자. 그 한마디면 됐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답니다. 한참 뒤에 말했지요. 그땐 정말 몰랐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네, 알아요. 몰랐겠지요. 그 말이 용서인지 체념인지 남편은 알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았지요. 모르는 게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날 밤 며느리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답니다. 겨울이 왔지요. 며느리의 몸이 점점 약해졌답니다. 밥을 먹어도 살이 붙지 않았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답니다. 요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몸까지 아프면 어쩌자는 거냐. 남편은 가끔 걱정하는 척했지요. 약이라도 지어줄까? 하지만 그뿐이었답니다. 실제로 약을 지어온 적은 없었지요. 며느리는 점점 그 집의 그림자처럼 되어갔답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존재, 말해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 어느 날 밤 아이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 어머니 손이 차가워요. 며느리가 아이를 안았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좀 힘들었나 봐. 아이가 물었지요. 어머니, 저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저랑 계속 있을 거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래. 어디 안 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줄은 그때 몰랐지요. 이듬해 봄 며느리가 쓰러졌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지요. 마음의 병입니다. 몸이 상한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꺼져서 몸도 따라 꺼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썼지요. 마음의 병? 그게 무슨 병이야? 의원이 한숨을 쉬었답니다. 사람이 살려면 살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분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뭐라고요? 서방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인께서 최근에 크게 상심할 일이 있으셨습니까?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요. 폐물 사건, 자신의 침묵, 아내의 눈에서 점점 사라져가던 빛.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답니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의원이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시다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보름이 지났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지요. 숨소리가 점점 얕아졌답니다. 마지막 날 밤 며느리가 남편을 불렀지요. 서방님, 응?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서방님은 제 편이었던 적 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며느리가 희미하게 웃었지요.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그리고 눈을 감았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지요.
죽음은 그렇게 조용히 왔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게. 죽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느리는 눈을 떴답니다. 낯선 방이었지요.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냄새, 익숙한 빛. 여기가 어디지? 몸을 일으켜 거울을 보았답니다. 거기에는 젊은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지요. 혼례 전의 얼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의 얼굴. 며느리는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보았답니다. 꿈인가? 하지만 꿈이 아니었지요. 손을 꼬집어 보았답니다. 아팠어요.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얘야, 일어났니? 오늘 중매 어른이 오신다. 단정히 하고 나와라. 중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모든 걸 이해했답니다. 돌아왔구나. 그 집에 가기 전으로. 환생에서 처음 느낀 감정은 기쁨도 분노도 아니었지요. 아, 이번엔 저 사람들 마음을 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남편이 왜 늘 침묵하는지 이제는 훤히 보였답니다. 그래서 달라졌다기보다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었지요. 중매 어른이 왔답니다. 큰 집에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신다. 낭자도 복이 있구나. 전생의 며느리라면 기뻐했을 거예요. 인정받았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이번 생의 며느리는 알았답니다. 저 집은 나를 보는 게 아니야. 짐을 고르는 거지.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지요. 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중매 어른이 놀랐답니다. 뭐라고? 이런 좋은 혼처를 놓고 생각을 해?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안이 술렁이었지요. 어머니가 나중에 물었답니다. 왜 그러느냐? 좋은 자리잖니? 며느리가 대답했지요. 좋은 자리인지는 제가 가봐야 알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말문이 막혔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말을 했던가. 며느리는 결국 혼례를 올렸답니다. 같은 집, 같은 남편에게. 왜냐고요? 피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번엔 다르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살아남는 쪽으로.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지요. 첫날 밤 남편이 말했답니다. 편히 쉬시오. 전생의 며느리라면 고개를 숙이고 내라고 했을 거예요. 이번 생의 며느리는 남편의 눈을 보았지요. 서방님, 응?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이 웃었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오? 당연히 잘 살아야지. 그럼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제 말부터 들어주세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일단 들어는 주세요. 남편이 이상하다는 얼굴을 했지요. 갑자기 무슨 약속해 주세요. 며느리의 눈이 진지했답니다. 남편이 어리둥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소. 약속하겠소.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전생과는 달리 이번엔 말이라도 받아놓은 거였지요. 시어머니와의 첫 대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말 잘 듣게 생겼네. 이 집 살림 맡기기 딱 좋겠어. 그 눈빛. 전생에서 수도 없이 보았던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이번 생의 며느리는 달랐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요. 비굴하지도 건방지지도 않았답니다. 시어머니가 살짝 눈을 좁혔지요. 어라? 뭔가 보통 신부랑 다르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시어머니는 전혀 몰랐지요. 혼인한 지 석 달이 지났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부지런했지요. 하지만 전생과 다른 게 있었답니다. 참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니, 그건 좀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답니다. 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넘어서는 건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지요. 며느리가 말이 많아졌네. 이상하다. 예전엔 아니 예전이 뭐야. 시집 온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답니다. 마치 이 며느리가 자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은. 어느 날 남편이 며느리에게 물었지요. 요즘 어머니가 불편해하셔. 좀 부드럽게 할 수 없어? 전생의 며느리라면 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을 거예요. 이번 생의 며느리는 남편의 눈을 보았지요. 서방님은 어느 편이세요? 남편이 움찔했답니다. 편? 굳이 편을 나눠야 해?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지요. 편을 안 나눈다는 게요. 때로는 누군가를 버리는 것과 같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답니다. 갑자기 무슨 무거운 얘기를 무겁게 들리세요? 응. 좀. 며느리가 웃었지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답니다. 서방님 기억하세요? 첫날 밤에 약속하셨잖아요. 제 말부터 들어주기로. 그래, 기억해. 그럼 들어주세요. 저는 어머니께 불손하게 군 적 없어요. 다만 제 선을 지킨 것뿐이에요. 그게 잘못인가요?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아니, 잘못은 아니야. 처음이었답니다. 남편이 며느리의 말을 인정한 게 전생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지요. 혼인한 지 1년이 되던 날 시어머니의 폐물이 사라졌답니다. 전생과 똑같았지요. 하인들이 조사를 받고 아무도 혐의가 잡히지 않자 시어머니의 눈이 며느리에게 향했답니다. 너 혹시 그 순간 며느리가 먼저 말했지요. 어머니, 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썼답니다. 누가 물었니? 눈빛으로 물으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지요. 며느리가 차분하게 말했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도 제 결백을 밝히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지요. 감히 며느리가 어디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요. 이 애가 나를 아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남편이 방에 들어왔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말했지요. 폐물이 없어졌다. 며느리가 의심스럽다. 남편이 며느리를 보았답니다. 전생의 이 순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서 있기만 했답니다. 하지만 이번 생의 남편은 며느리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말부터 들어달라고.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어머니, 일단 며느리 말부터 들어보시지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뭐라고? 의심하시는 건 알겠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몰아붙이시면 나중에 오해였을 때 곤란해지실 겁니다.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답니다. 이 자식이 아내 편을 드네? 며느리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요. 아, 한마디만 하면 됐던 거야. 전생에도 이 한마디만 있었으면. 하지만 울지 않았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보름 뒤 진범이 잡혔지요. 전생과 똑같이 떠돌이 장사치였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며느리가 다가갔답니다. 어머니, 뭐냐? 사과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지요. 뭐, 저를 의심하셨잖아요. 사과받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답니다. 며느리가 어른한테 사과를 요구해. 어른이시라도 잘못하셨으면 사과하셔야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분했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 억울함에 대해 한마디라도 해주셔야 이 집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지요.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답니다. 미안하다. 세상에. 그 한마디가 전생에서는 끝내 듣지 못했던 말이었지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시어머니는 울었답니다. 전생에서도 울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통제력을 잃을까봐 우는 눈물이었답니다. 이번 생에서는 달랐지요. 내가 잘못했구나.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눈물이었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지요. 전생의 나라면 저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겠지. 하지만 이번엔 알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앞으로 행동을 봐야 하는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눈물에 속지 않았답니다. 3년이 지났지요. 며느리는 그 집에서 예전과는 다른 위치에 서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까다로웠지만 며느리의 선을 넘지는 않았지요. 남편은 여전히 우유부단한 구석이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며느리의 말을 들었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살만했답니다. 어느 봄날 며느리가 뒷마당에서 달을 보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다가왔지요. 뭐 생각해? 그냥 옛날 생각이요. 무슨 옛날? 며느리가 웃었답니다. 서방님은 모르는 옛날이에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지요.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이 사람은 모를 거야. 전생에서 자기가 뭘 했는지, 아니 뭘 안 했는지. 하지만 괜찮아. 이번 생에서는 달랐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가끔 생각한다더라고요. 전생에 자신이 왜 그렇게 참기만 했는지. 답은 간단했지요.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참으면 언젠가는 사랑받을 거라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답니다. 참는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침묵한다고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침묵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중립이 아니라 이미 선택을 끝낸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침묵 앞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지금 내가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완충제가 아니에요. 달아 없어져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눈물도 누군가는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 사람 곁에서 혼자 버티지 마세요. 며느리는 한번 죽고 나서야 그걸 알았답니다. 당신은 죽지 않고도 알았으면 좋겠지요. 그날 밤 비가 내렸답니다. 며느리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답니다. 사람은 말이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란다. 절대 잊지 마라. 전생에서는 그 말을 잊고 살았지요. 사랑받으려고 자신을 깎아내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기억했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누군가를 위해 달아 없어지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그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작게 웃었답니다. 그래, 이번 생은 잘 살아볼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요. 어쩌면 전생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고요. 빗소리가 잦아들었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비쳤지요. 그 달빛 아래 며느리의 얼굴이 참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훗날 사람들이 그 집 이야기를 하며 이리 말했답니다. 큰집 며느리 참 당차더라. 시어머니한테도 할 말 다 하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 시집 왔을 때부터 뭔가 아는 것 같았대.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지요. 혹시 전생에 그 집 사람이었던 거 아냐?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괜히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답니다. 그 며느리는 더 이상 조용히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이번 생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게 전부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